자, 다음 분 이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FS의 한준규 교수사님이 연기 고동에 따른 최신 감지 설비 적용 사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FS의 하태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중요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연기 고동에 따라서 감지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연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피난 시간, 감지 설비와 인텔리전트 시스템, 그리고 피난 유도 시스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는 저희가 그 눈에 보이는 연기와 보이지 않는 연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지기는 눈에 보이는 연기에 의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게 보이는 이제 파티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스라든가 아니면 그 가연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수증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저블 스모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감지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독성 물질,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 연기는 감지기가 연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원리는 이 천장을 따라 수평으로 흐르는 셀링젯, 이것에 의해서 감지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수평 흐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앞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화재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파티클들에 대한 그 질량 증가보다 온도에 따른 그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력이 생기게 되고 천장에 부딪히면 관성에 의해서 양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지기는 이 셀링젯의 연기를 그 챔버 안으로 들어보내서 감지기가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연기의 이런 흐름들이 감지 시스템에 다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기 감지기를 쓰는 이유는 이제 얼마만큼 빨리 그 감지에서 통보를 해서 인명들이 피난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피난할 수 있는 허용 가능 시간, A셋, R셋이 있습니다. A셋은 연기층이 하강해서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농도까지 높이까지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유지 시간이죠. 그거보다 우리가 피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더 짧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난 시간, R셋에서는 디텍션 타임, 감지 시간과 프리 무브먼트, 피난을 이동하기 전에 반응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지기 종류에 따라서 디텍션 타임을 줄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통과하는 방식에 따라서 프리 무브먼트 타임을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디텍션 타임을 줄일 수 있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열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감지해서 통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 감지기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담배를 핀다든가 뭐 요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연기 감지기들이 오동작을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아닌데 화재라고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텔리전트 시스템들이 이제 요즘에는 대두가 되고 있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감지를 빨리 하려면 감지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감지 농도가 높다 보면 그 화재가 아닌 경우에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화재가 아닌 경우에 알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뭐 복합식이나 뭐 보상식 같은 내용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추적형 같은 감지기를 쓰는데 이것은 또다시 동전의 양면처럼 반응 속도를 늦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높은 그 센시티비티로 빨리 반응을 하면서 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화재를 발하지 않아야 되는 감지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감지기의 이제 변천사에 대해서 그 개발사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세대 감지기는 다 아시는 그냥 화재냐 아니냐의 감지기고요. 2세대는 거기에 주소가 있는, 그리고 3세대는 현재의 농도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아날로그 타입이고 4세대가 이제 인텔리전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1세대 감지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구역 전체가 화재로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소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고층 빌딩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감지기는 그 각각의 연기 감지기로 예를 들면 각각의 감지기마다 농도를 실시간으로 수신기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기는 각각의 주소도 물론 같이 전달되고요. 각각의 감지기들의 농도가 얼만큼 현재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수신기가 알게 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 농도를 넘어서면 그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4세대 감지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인텔리전트 감지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하고 감지기 내부에 그런 그 측정했던 것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우리 CPU라든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예전에는 수신기에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적용되었던 것을 감지기에도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넣을 수가 있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감지기에 CPU를 넣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화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기록들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자체가 다 고유 바코드 내지는 고유 번호를 갖고 있어서 수신기에 연결하고 수신기를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오토매틱 매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 판단을 수신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로직이 다 감지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스스로 동작을 하게 되며 그러므로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통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연기 감지기 특성을 그 감지를 보시면 지금 뭐 이제 예전에 논문들은 이렇게 이게 이제 암실 구조입니다. 암실 구조는 전부 다 그 빛을 흡수하는 그 구조로 그 소자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LED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깜빡일 때 여기 그 수광 소자에 그 LED 빛이 들어오면 화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날로그 감지기나 인텔리전트 감지기는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화재를 인식을 하게 되겠죠. 평소에는 여기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빛이 못 들어가는데 안에 연기가 들어오면 그 빛이 반사를 해서 그 수광 소자에서 화재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감지기가 감지하는 방식은 어떠냐? 단순히 아날로그 방식과 다른 것이 그냥 현재의 연기 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그 연기 농도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연기는 올라가도 화재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연기는 화재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유 로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또 스모크, 연기 감지기 외에 열 감지기도 같이 설치하게 되면 그냥 연기만 들어오는 것은 화재가 아닐 수 있다는 로직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시간에 대한 실제 상황에서만 화재를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에는 일산화탄소까지도 센서를 가지고 복합식 감지기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인텔리전트 감지기의 가장 좀 유용한 특성인 환경 보상 기능입니다. 연기 감지기를 잘 안 쓰게 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연기는 투입되고 그러면 오염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돼가지고 어느 순간은 살짝만 먼지가 들어가도 화재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오염이 하나도 안 돼 있을 때 이 정도의 연기가 들어오면 화재라고 인식을 했다면 만약에 이것이 변경이 안 된다면 이만큼 20% 정도 오염이 됐을 때는 조금만 연기가 들어도 바로 화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연기 감지가 오동작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인텔리전트 시스템은 오염이 된 만큼 그 알람 울려지는 농도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20%에 따른 60%에 따른. 그런데 이제 한 80% 정도 오염이 돼서 거의 감지기가 법에 허용하는 농도 끝까지 올라갔을 때는 워닝을 해줍니다. 나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내 감지기는 청소를 해주세요. 라고 수신기에 스스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감지기를 분리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청소를 안 해줬다. 그래서 거의 100% 가까이 찼다. 그럼 이거는 화재를 물리게 됩니다. 감지기의 원래 그
오퍼레이션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이 감지기는 나는 더 이상 감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디세이블 신호를 보내고 감지기가 다운되도록 인텔리전트 감지기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에 따라서 아주 깨끗한 지역과 붐비는 지역에 먼지가 이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뭐 주방이라든가 요리를 많이 한다든가 뭐 담배를 피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좀 기본값보다 좀 높게 해놓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아주 깨끗한 지역은 좀 낮게 해서 좀 더 구역에 맞는 연기 농도치를 감지기마다 부여할 수 있는 게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지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무브먼트, 그러니까 피난 시작 시간을 당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이제 빨리 피난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가면 되겠지만 그 뛰어가는 속도는 다 한정이 있겠죠. 뭐 아까 동영상에도 봐도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이 화재구나라고 진정으로 인식했을 때 실제로 이 피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벨은 진짜 화재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스피커를 사용을 해서 음성으로 여기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음성으로 들었을 때 사람은 좀 더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피난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스피커를 사용하면 조금은 인텔리전트하게 피난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초고층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국내는 지금 만약에 4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에 3계층, 아래 3계층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벨이 울리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했구나 하고 피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50층 이상이나 40층 밑에는 알람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화재가 난 걸 몰라요. 이 45층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46층까지 확장되지 않는 한 이 위에는 알람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를 이용하면 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피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6층에서 57층은 58층 피난구역으로, 25층, 44는 24층 피난구역으로, 나머지는 지상으로 대피해라 라고 유도를 하면 전 층에 대해서, 그리고 59층 이상은 대기해라 라는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통보를 하게 되면 보다 전 층에 있는 제실자에게 안전하게 그 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평 피난에서도 약간의 좀 개선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피난 방향은 이런 식으로 피난 방향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화재 발생 장소가 갈라서 이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쪽으로 피난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오로지 유도도 하나 보고 지금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전층에 이런 수평 피난 계획을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머무는 곳, 저희 집이나 우리 사무실에서는 누구나 눈 감고도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 가보는 곳에서는 화재가 났으면 어디로 내가 피난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를 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에서는 화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적으로도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 수평적으로도 때에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그 피난 시간과 피난 준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이라서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연기에 따라서 연기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 다만 오동작이 많으므로 최신의 기술들이 적용된 인텔리전트 감지기를 사용하면 그런 것들을 예방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난 준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벨보다는 음성으로 피난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분산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분산적이 나눠서 좀 통보를 해주는 것이 더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